인천의 한 요양병원. 예준이 목욕 하는 거라서 큰 목욕 침대를 옮기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경림 씨. 거동이 불편한 아들을 위한 것인데요. 샤워실에 침대까지 세팅을 다 하고 나서야 아들을 데려옵니다. 올해 13살인 예준이. 하지만 엄마 경림 씨에겐 언제까지나 엄마의 손이 필요한 아기 같은 존재입니다. 온몸이 심하게 굳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예준이는 뇌병변 장애 1급인데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들의 손과 발이 되어준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조회도 시원하지? 가족과 떨어져 병원을 보금자리 삼아 지내온 시간이 어느덧 7년이나 지났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병원에서의 일상인데요. 막 목욕 시킬 때 팍팍팍 시키고 싶은데 목에 저걸 하고 있으니까 아픈 아들을 돌보는 일이 익숙해질 법도 한데 엄마 경림 씨에겐 아직도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뇌 손상으로 인해 아기처럼 변해버린 아들. 대소변을 가리는 것도 힘들어 엄마의 도움을 받아 기저귀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몸은 하루가 다르게 점점 굳어만 갑니다. 이게 팔을 안 펴주니까 더 힘들어. 팔이 점점 더 꺾여져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게 으쩌쩌쩌쩌. 엄마도 예준이도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 병원에서의 생활인데요. 예준 잘생겼어. 예. 또래 아이들처럼 걷지도 말하지도 못한 예준이를 볼 때면 그날의 사고는 더더욱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엄마에겐 세상 부러울 것이 없이 자랑스러웠던 아들 예준이. 하지만 7년 전 횡단보도를 건너다 1톤 트럭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그날 이후 예준이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신랑이랑 나랑 맞벌이 하고 있었으니까 저희 친정 엄마랑 딸내미랑 이제 횡단보도 이제 건너려고 기다리는데 우리 예준이가 먼저 파란불에게 건너는데 우회전하면서 트럭에 친 거죠. 제발 살아나기만 해라, 살아나기만 해라. 계속 기도만 했죠.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살아나기만 해라, 살아나기만 해라. 살아나기만 해라. 그날 오후 외래 진료를 가기 위해 예준이가 구급차에 오르는데요. 이렇게 한 번 외출을 하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동 중에도 예준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아이만 보던 엄마의 시선이 잠시 창밖으로 향하는데요. 이제 그 또래만 보이더라고요. 그 또라 애들만 보여요. 너 몇 살이니? 그러면은 13살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만 보이는 거예요. 예준이도 안 다쳤으면은 지금 저렇게 친구들끼리 어깨동무하면서. 근데 그런 또래를 보기 싫어도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 내 눈만 보이는 거지. 아들들만 보이는 거. 예준이 사고 안 났으면 친구들하고 저렇게 막 까불고 놀았을 텐데. 무거운 마음으로 도착한 병원. 예준이와 진료실부터 찾습니다. 예준이 안녕. 예준아, 잘 지냈니? 경기 안 해요? 30분 정도 쉬식거리다가 입술이 이렇게 파래지고 이러는 거는 네. 뇌에 좀 연관이 있는 건지 어쨌든 네. 뭐 다른데 어딘가 뭐 불편함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자주 반복되면 오셔야 되고요. 네.
혹시라도 눈이 돌아간다거나 뭐 그러면 경기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체중은 좀 늘었어요? 지금 20kg. 이번에도 기대가 컸던 걸까요?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현실에 무너지는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뇌 전체, 되뇌, 소뇌 그리고 뇌간까지 상당 부분이 뇌가 허혈성, 외상성 손상에 의해서 기능을 거의 대부분 상실한 상태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뇌 MRI인데요. 뇌에 뇌실이라는 공간이 있고 뇌실질의 공간이 있는데 뇌실질이 뇌 손상을 입어서 대부분 위축이 되고 많이 쪼그라들어 있고 손상을 입어서 거의 정상적인 뇌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성 식물 인간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뇌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뇌좀 아니 여기도 저희도 있어요. 교수님이 막 최악을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내 새끼는 인날 거라고 생각하고 불쌍하죠. 우리 아들이 불쌍하죠. 예준이가 기적적으로 좀 인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왜냐면 나 없어도 지가 앞길 좀 구실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속상한 거지. 내 아들에게만은 꼭 일어날 것 같은 기적. 그 희망의 끈을 아직은 놓고 싶지 않습니다. 요양병원으로 돌아온 오후. 예준이의 재활 치료가 시작되는데요. 힘 빼고 집 떠나 병원으로 온 지 어느덧 7년. 긴 시간 한결같이 집중해온 재활치료인데요. 온몸의 근육을 풀어주는 운동치료는 예준이가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운동입니다. 자칫 치료를 멈추게 되면 점차적으로 온몸이 굳다가 호흡 근육까지 멈춰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 안 하면 계속 이렇게 굳어져가지고 안 하면 안 되니까. 옛날에 심했는데 유난히 뛰어노는 걸 좋아했던 예준이. 엄마는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요. 지금이라도 벌떡 일어날 것 같은 아들. 하지만 예준이의 시간은 그날 이후 멈춰 있습니다. 이제 예준이 같은 경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고 이제 가족들의 케어가 전부 전적으로 필요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직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아이 손목이나 발목이나 척추에까지 변형이 왔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변형을 진행을 조금 늦춰주고 그 아무래도 어머님이 케어하실 때 예준이가 힘을 너무 많이 주고 있으면 어머니가 또 힘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도 조금 편하고 이제 어머님도 조금 편하게 케어할 수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변형의 진행을 조금 늦추려고 그런 방향으로 치료를 운동 치료 후 계속되는 연화 치료. 예준이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은 엄마인데요. 긴 치료 시간에도 예준이의 곁을 지키는 엄마. 그날도 지금처럼 아이 곁을 지킬 수만 있었더라면 엄마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잘 다녀오세요. 그러고 저는 퇴근할 때 계란 한 판이랑 우유 하나 사오라고. 그게 마지막 말. 맛있는 우유치티. 계란 한 판 사오라고 진짜.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 그리고서 그 뒤로 말 한마디도 안 들어. 엄마 하고 부르던 아들의 목소리가 오늘따라 더 그리운데요. 예준이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그날이 올까요?
예준이가 치료를 받는 사이 잠시 어디론가 향하는 경림 씨. 병원에서 걸어가면 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청소 한번 해주고. 아이의 사고 후 예준이네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지내고 있는데요. 이곳은 병원 근처에 위치한 예준이 아빠의 거처입니다. 많이 힘들지. 말을 안 해서 그렇죠. 병원 생활 틈틈이 집안일을 하는 것도 엄마의 몫인데요. 이럴 땐 함께 모여 살던 옛날이 그리워집니다. 그럼 지금 남편분은 여기서 살고 네네. 따님은 어디? 여기 처가이 저기 친정집에 있죠. 친정집에 엄마 같이 있고. 신랑도 마찬가지. 나도 그렇고 빨리 내 식구 합쳐서 살고 싶은데 이게 뜻대로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설거지를 마친 엄마가 제작진에게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이거 다 예준이 물건이에요. 몇 번의 이사에도 버리지 못했던 물건들이 있는데요. 경림 씨가 어렵게 예준이의 물건을 하나씩 꺼내 보입니다. 그때 신었던 신발이에요 이게. 바로 사고 당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예준이의 신발과 유치원 가방입니다. 사고 났을 때 이제 빗대라만 내려고 이제 딱 수첩 들어간 건데. 그리고 이거는 4월 달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들어간 거예요. 유치원. 그리고 5월 달. 이때가 마지막인 거 6월이래. 이게 마지막 찍히고 더 이상은 찍히지가 않아서. 엄마는 사고 이후 매일매일 가슴이 미어집니다. 왜 우리 예준이가 왜 인생이 짧은가 싶은 생각이 들었지. 사고 안 났으면 지금 멀쩡한 아이들처럼 6학년 한창 까불고 이럴 텐데. 아 머리 아파.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한참을 예준이와의 과거 여행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엄마입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엄마가 예준이 석션부터 준비하는데요. 호흡의 원활함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사님. 잠시 후 식사 시간. 병원에서 나온 곱게 간 음식이 예준이가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음식입니다. 예준이가 이거 이마저도 쉽게 넘기지 못하는 예준이. 식도가 점점 좁아져 음식을 넘기는 것이 요즘 들어 더 힘들어졌는데요. 조금 더 편하게 식사를 하기 위해선 식도를 늘리는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작은 건더기도 위험할 수 있기에 엄마는 늘 조심스러운데요. 당근이 크면 안 되는데. 건더기가 크면은 목에 걸릴까봐 불안해가지고. 밥 먹는 아이를 바라보자니 건강했던 아들의 모습이 저절로 생각나는 엄마입니다. 밥 한 고기 다 먹고 놀이터에서 1시간 뛰어놀고 또 밥 먹고 또 뛰어.
그러니까 살이 안 찌더라고. 완전 땀을 막 엄청 비오듯이 흘리고 싱싱칸가 뭔가 그거 막 타면서 또 땀 흘리고 또 밥 먹고 진짜 사고 나기 전까지 병원 한번 가본 적이 없는데. 응, 진짜. 애기들은 어차피 열 나니까 열 한 번 나보고 한 번도 뭐 병원 응급실 한번 실려가본 적이 없어요. 좋아하던 음식을 마음껏 먹을 그날을 엄마는 오늘도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딸 유빈이가 병실을 찾았습니다. 올해 15, 한창 부모의 그늘 아래 있어야 할 나이지만 유빈이는 가족과 떨어져 할머니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와 동생을 보고도 어색해하는 유빈이. 동생의 사고를 바로 눈앞에서 봐야 했던 유빈이.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수를 먹고 있으니까 슬프기도 하고 알 수 없는 죄책감이 어린 유빈이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말았습니다. 7년째 일어나지 못하는 동생을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큰 유빈이. 그리고 딸의 상처를 잘 알기에 그날의 아픔을 마음에 묻어두는 엄마. 됐으면 안 물어봐요.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에 한번 물어보고 안 물어봐. 지가 더 충격적이니까. 그것도 스트레스 받잖아. 같이 옆에 있던 게 더 충격적이니까. 자꾸 물어보면은 진짜 충격이지. 말하고 싶지 않겠죠? 케이 빨리 제일 좋아하는 거. 오늘은 유빈이가 제일 좋아하는 초코 케이크를 준비해 마음을 풀어줍니다. 늘 뒷전일 수밖에 없는 딸을 생각하면 엄마도 미안함이 앞서는데요. 어디 갔어 안 읽고? 따님 얼마 만에 이렇게 본 거예요? 아 지금요? 지금 일주일? 되게 일주일에 한 오랜만이네. 번씩. 네.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봐가지고. 많이 보고 싶으셨죠? 아, 그럼요. 같이 옆에 못 있어주니까 못 챙겨주고. 예준이만 챙겨주니까 항상 미안하죠. 부모는 항상 미안한 거야. 못 해줘서. 건강하게 잘 커주는 딸이 그저 고마운 엄마. 진짜 맛있다. 언젠가 예준이와 아빠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며칠 후 예준이의 병실에 교구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아직도 아버지 막 이렇게 막 알려주고 내가 어제는 어떻게 병원에서 특별한 거 있어서 검사하셨어요? 성모병원에 인천 성모병원에 상담하시고 네. 왔죠. 예준이 검사 받고. 이게 펴지지가 않죠? 근데 운동을 계속 하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지가 이제 이렇게 피고 있지 못하는. 교회에서 우리 예준이 진짜 기도 많이 하고 있다. 항상 너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어른들 또 교우 성도님들이 계속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 예준이가 이 가정 가운데 신앙에 좋은 기회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준이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눈물 흘릴 때 또 우리 어머님과 또 그 가족들 모두가 또 예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담담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예준이가 어머니한테도 믿음의 어떤 통로가 될 거고
또 우리 교인분들한테도 기도의 열매가 될 거라고 믿어요. 예준이 이름도 몰랐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뭐 예수님이 준비한. 나는 그 뜻을 모르고 줬는데 네. 그 뜻이 그거래요. 그래가지고 난 예수님이 준비하셨다. 귀한 자녀. 음. 예수님이 좀 귀한 자녀라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목사님이 말씀한 구절 또 읽어주고 기도할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일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준이 원치 않았고 예기치 않았던 사고로 긴 시간 예준이를 위해 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고마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씨앗이 되어 예준이와 엄마는 매일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간절한 기도로 내일을 기대하며 꿈꿔봅니다. 그날의 교통사고는 아이의 건강과 가족의 평범한 일상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변함없이 서로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가족의 사랑이 있기에 예준이에게 기적이 찾아올 거라 기도하며 기대합니다.